다음은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증권통 그리고 문자로 남겨주신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9897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디지털 옵틱입니다. 1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5% 두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디지털 옵틱은 12,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0.8 지금 12,85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9.82% 오늘 급락을 했네요. 12,850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하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손절가와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네요. 네, 지금 종목 보겠습니다. 디토픽 지금 차트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한다는 내용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후 면세점을 진출한다는 뉴스 내용도 있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 24,000원을 찍은 이후에 요때 시점에서 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충분히 3배 이상 4배 가까이 수반하는 장대 음봉이 터졌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때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왔던 세력들이 요때 털고 나갔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봐드릴게요. 이거는 디지털 옵틱만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세력들은 요때부터 매집을 합니다.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요. 요때 매집해서 주가 끌어올렸던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내부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자들, 내용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통상적으로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어떤 투자 이슈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이 곧 가셔야 될 거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임원들도 살 거고,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이 많이 매수를 할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요때부터 애널리스트라든지 기관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탐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아직 과시화되지도 않았고 뉴스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꾸준하게 매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은 뉴스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인수 검토가 있다, 중국에 투자 검토가 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근래에 또 면세점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있다는 뉴스,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뉴스가 나오죠. 통상 뉴스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가가 뉴스가 나온 다음에 빠진다고 한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가 나와야지만 개인들이 매수를 가담을 할 거고요. 개인들이 매수를 가담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급등하기 때문에 그때 거래량에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를 치고 나오는 겁니다. 이미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다 놓은 이슈예요. 다 이미 알려준 뉴스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뉴스 믿고 기다리면 가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빨리 매도 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실적도 좋지가 않습니다. 3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43억 원, 작년 전체 매출이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47억 원이었는데 한 분기에만 마이너스 43억 원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회사 적자, 쇼크 수준으로 적자를 냈죠. 이런 회사 들고 있다고 한다면 주가가 밀 때마다 겁이 나서 못 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공개된 뉴스, 이미 다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운 좋게 반등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빨리 매도를 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옵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초이 CJ37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LMS입니다. 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3% 두고 계십니다. LMS 오늘장에서는 0.97% 떨어지면서 1,2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200일선과 121선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그 아래쪽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소폭 수익권에 있으십니다. 지금 계속 가져가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비중이 23% 두고 계시고요. 1,100원, 지금 1,200원이니까 한 100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과장님? 지금
컴퓨터 문제로 지금 차트 자체가 보이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진단이 좀 어려운데 제가 핸드폰을 한번 봐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LMX 예,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근래 급등 한번 나왔다가 주가가 좀 밀리는 단계죠. 통상 제가 차트만 봐도 이런 종목들은 느낌이 딱 오는데 아마도 본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상장기업 분석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재무제표. 예. 역시나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당기순이익 227억 원. 예, 올해 당기순이익 꺾였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그동안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주가가 피크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실적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거고요. 지금까지 당기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려고 한다면은 4분기에만 10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근래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실렸는데 그 실린 이유에 대한 이슈를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내용을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손절할 수 있는 금액도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손절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있고 실적은 좋은 종목들이 많고 싸고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본 종목보다는 실적 대비했을 때 많이 밀린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해서 영웅샘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28% 상승하면서 4,345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최근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5,000원인데 5,000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본 종목 지금 5,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저도 근래에 증권사에서 뭐 스카우제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냐면 얘네가 이제 회사가 좀 특이한 구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증권사 브로커들 중에서 좀 선수들 출신들만 상당히 급여 많이 주고 인센티브 많이 준다고 하면서 어떤 사무실 개념으로 잘하는 사람들만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먹혔기 때문에 몇 개 중소형사에서는 그렇게 사무실 개념으로 좀 선수급에 있는 브로커들을 모집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들어와서 이 어떤 전략이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8천억 원까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당기순이익 2,900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회사 어떤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PER 5배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증권사가 근래 증권사 주식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고 절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본 종목이 다시 올라오려고 한다면 늦게 본다고 한다면 내년 3월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 3월 주가가 한번 급등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결국은 증권사들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할 수 있겠지만은 길게 두고 간다고 한다면 실적이 워낙 좋아서 본 종목도 올라갈 것이다. 지금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실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나 손절 범위에서 적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종목들을 갈아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WHFFU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OCI입니다. 21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OCI는 1.13% 밀리면서 7만 9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작년에 사신 것 같아요.
태양광 업황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태양광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좋긴 했지만 OCI 시세가 그렇게 크게 분출되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21만 8천 원인데 혹시 이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이게 도대체 산 타이밍 자체가 너무 오래전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도,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액션을 절대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냥 들고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근래에 샀다고 한다면 본 종목을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본 종목이 올해 들어서 조금씩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데요.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좋아지는 타이밍 자체도 올해 들어서 뭐 가뭄의 단비 수준이죠. 이미 PER은 조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이 종목이 만약에 그 가격까지 올라고 한다면은 내년 하반기라든지 아니면은 내후년 2년 정도에란 세월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냥 기다리시게 되면은 내년 1월, 2월, 3월 때 어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 다 급등하고 있을 때 그냥 손가락 빨고 구경만 하실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본 종목은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 예. 태양광 업황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태양광 업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워낙 한 3년 이상 태양광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태양광 업황에 대한 시장은 오히려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종목이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주가 자체가 싸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뭐 길게 중장기적으로 더 본다라고 한다면은 더 들고 갈 수 있겠지만은 원금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10만 원 이상 가격에서는 좀 매도 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또 증권통과 또 게시판, 문자로 올라온 종목들을 진단해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그 박스권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5년 이상 지금 지속적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돌파하는 것 같다 싶으면 결국은 또 다시 무너지고 1900에서 2000포인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루한 장이 연출이 되고 있죠. 이런 반면에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오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가끔씩 이제 고객들 중에 지수가 오르지 않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사는 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수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갑니다. 물론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긴 안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수와 무관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가기 때문에 오로지 실적에 입박한 매매 전략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테마주가 요즘에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테마주죠. 편승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재미없는 장에서 안철수 테마주 같은 종목들 안 잡고 있으면은 정말 소외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 실적도 없고 어떤 유명무실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 보게 되면 안철수 테마주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뭐 MPK, 그 다음에 써니전자, 안랩, 그 다음에 한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급등이란 부분에서 좀 편승을 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재미를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매매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본 종목을 어떤 몰빵을 한다든지 비중은 10% 이내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해가지고 먹는 것도 수익 보는 것도 10% 이내 좀 짧게 매매하면서 빠지면 들어갔다가 한번 수익 내고 나오고 이렇게 편승해보는 것도 요즘 같은 재미없는 장에서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워낙 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수급이 안 좋아서 외국계 수급이 안 좋아서 일시에 하락한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물반 고기반인 것 같아요. 아무 고기나 낚싯대 던져도 대부분 물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을 조금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모은 다음에 내년 1월, 2월, 3월 실적 기대감에 의한 대세 상승장이 나올 때 그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수익도 단기적으로 30%, 40% 수익 보고 나올 게 아니라 2배 이상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는 실적 종목들을 많이 모아가신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한 이 방송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임을 유념하시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맡겨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저희에게 포트폴리오를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